새로운 영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푸조 5008을 시승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하이브리드 버전입니다. 1.2L 가솔린 엔진과 직렬 3기통 그리고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1516마력의 전기 모터와 물론 48V 리튬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승을 진행하면서 이 새로운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이 차량 즉 스텔란티스 그룹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기 모드로도 주행이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존의 클래식한 마일드 하이브리드처럼 가솔린 엔진을 보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전기 모드로도 주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차량을 보면 외관도 실내도 정말 멋집니다. 이 차는 7인승 패밀리카로 매우 실용적인 차량입니다. 전체 리뷰를 보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에 별도의 영상이 있습니다. 꼭 그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직 주행에만 집중해서 주행에 관한 모든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꼭 리뷰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밤에 주행하는 모습과 조명 등을 보여드리는 야간 시승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이 푸조 5008과 관련된 영상 시리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재밌을 거예요.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차는 실내에 모두 가장 아름다운 7인승 패밀리카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차를 잠그거나 열 때 멋진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과 앞부분 모두에서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LED 테일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 전면에는 이 최상위 버전인 GT 버전이기 때문에 어댑티브 매트릭스 헤드램프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제 나라에서는 이 차가 알루르와 GT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GT는 최상위 모델로 이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면 그릴이 정말 멋집니다. 차량 외관이 정말 멋져 보입니다. 19인치 알로 이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휠 중 선택 가능하며 전면은 통풍, 후면은 일반 브레이크가 적용됩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키리스 엔트리 그리고 전동 접이식 미러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내인데 푸조 로고가 새겨진 알루미늄 플레이트와 GT 버전에는 알루미늄 페달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시트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트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동물 가죽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측면에는 친환경 가죽, 중앙에는 알칸타라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게다가 헤드레스트 안쪽에 푸조 로고가 각인되어 있어서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트는 AGR 인증을 받아서 정말 좋고 정말 편안합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시보드와 그 레이아웃은 이것이 그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 정말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정말 미래지향적이에요. 정말 흥미롭고 새롭고 신세대적인 느낌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또한 밤의 문 주변과 이 대시보드 주변에 들어오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플로팅 스크린들도 정말 멋지고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볼게요. 여기에 시동정지 시스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를 밟으면 엔진이 작동합니다. 또한 모든 기능을 곧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 이 레이아웃과 전체적인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들은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노멀, 에코 모드가 있습니다. 다운힐 어시스트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서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눈길, 진흙, 모래 모드가 있어서 다양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기능이죠. 이 화면에서는 이 콕핏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디지털 콕핏입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줍니다. 지금은 가솔린 엔진이 작동 중이고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는 세 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량 같은 다양한 뷰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비량도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와 도심 모두 주행해 보면서 복합적으로 테스트할 거예요. 그리고 전체 지도를 콕핏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정보가 하단 부분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단축 버튼이 있는데 하나는 홈 버튼이고 다른 하나는 차량 기능 즉 후측방 교차, 충돌 경고, 차선 유지 보조, 오토 스타트 스톱 같은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위한 버튼입니다. 또한 드라이브 어시스트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선 유지 보조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이 기능은 최고 수준 중 하나입니다. 고속도로에 나가면 직접 보여드릴게요. 트랙션 컨트롤, 과속 경고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교통 표지판 인식 등 다양한 기능도 지원합니다. 이 모든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작은 화면에는 멀티미디어를 위한 단축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바로 공조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22도로 맞추고 양쪽을 동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필터도 있는데 매우 품질이 좋은 필터입니다. 이 필터를 활성화하면 차량 내부에 센서가 있어서 실내 공기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가 공기를 정화해주고 외부에 오염이 많아도 실내에는 아주 좋은 품질의 공기를 제공합니다. 정말 스마트하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능도 있습니다.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으로 지원합니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비상등 버튼도 물리적으로 바로 여기 딱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기후 조절 시스템을 위한 몇 개의 버튼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오토홀드는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지만 정차 시 여기서 수동으로 오토홀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무선 충전과 시프트 바이 와이어 변속 시스템도 있습니다. 기어 셀렉터는 여기 있습니다. 수동 모드로도 전환할 수 있고 원한다면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는 두 개의 패들로 기어를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진짜 가죽이고 멋진 휠입니다. GT 모델답게 그립감도 좋고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정말 좋습니다. 카트 모드처럼 아주 가볍습니다. 창문과 미러 주변의 시야도 좋습니다. 미러는 여기서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고 왼쪽 미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차의 기술적인 정보를 좀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엔트리 레벨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는 전기차, 완전 전기차,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가장 저렴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하이브리드는 136마력에 36영유로부터 시작합니다. 현재는 136마력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이 136마력이고 만약 여러분이 오늘 푸조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차량을 구성하거나 구매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 이 136마력 구성은 제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145마력 버전만 제공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45마력으로 나온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엔진을 약간 조정해서 같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지만 조금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여전히 136마력, 230Nm 토크, 그리고 약 60마력의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1.2L 직렬 3기통 엔진입니다. 전륜 구동이고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이 모두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전기 모터는 6단 자동 변속기 EDCS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GT 버전 차량의 가격은 옵션을 모두 포함해서 오늘 보실 모든 것까지 41 65유로입니다. 7인승 패밀리카로서는 꽤 괜찮은 가격이죠. 0-100 11.3초, 최고 속도는 시속 200km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31g입니다. 연비는 5.8L로 이 영상에서 직접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차량 무게는 705kg입니다. 또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배터리 용량은 0.43kW 시 48V NMC 배터리로 무게는 약 12kg입니다. 지상고는 19.4cm이고 회전 반경은 11.2m입니다. 서스펜션은 앞쪽에 독립식 맥퍼슨, 뒤쪽에는 토션빔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55L입니다.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술 재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행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드라이브에 놓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연비도 초기화 하겠습니다. 여기 트리빌에서 그냥 초기화 해줍니다. 먼저 에코 모드로 주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이제 에코 모드로 설정되었습니다. 에코 모드로 주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인상과 제가 푸조 차량에서 정말 좋아하는 점은 이렇게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5008처럼 푸조가 제공하는 SUV 중에서 가장 큰 차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이 내리막길 보조장치를 비활성화할게요.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큰 차를 가지고 있어도 운전이 정말 가볍고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점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고 회전 반경이나 조향 그리고 도심을 돌아다닐 때도 정말 쾌적합니다. 운전하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자세 그리고 형태 경로 이탈,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것도 비활성화하고 싶은데 필요 없으니까요. 하지만 주행 감각이 정말 쾌적합니다. 정말 가볍습니다. 운전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이게 큰 SUV를 운전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그게 정말 좋습니다. 그건 정말 큰 장점이죠. 게다가 시트의 안락함도 정말 뛰어납니다. 푸조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했듯이 푸조는 편안한 면에서 시장에서 가장 좋은 시트 중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트가 아주 크고 밝아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운전 자세가 정말 좋습니다. 암레스트, 센터 콘솔, 모든 것이 배열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제 관점에서는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실내 소재의 품질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외관도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약간 더 높게 배치한 점도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위쪽 스티어링 휠 너머로 아주 좋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위아래 앞뒤로 원하는 대로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도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스크린도 보이고 도로도 보여서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선을 너무 많이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계기판이 있으면 시선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도로 스크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도 계기판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를 볼 때 머리를 너무 많이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른쪽을 살짝 보기만 하면 바로 여기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위치가 정말 스마트하게 배치된 것 같습니다.
운전을 시작해서 자신의 포지션을 찾게 되면 이게 정말 똑똑하게 설계됐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1.2L 직렬 3기통 엔진이라고 불평하는 걸 봤는데 이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차에는 전기 모터도 탑재되어 있어서 가솔린 엔진을 많이 도와줍니다. 가속 페달을 밟거나 정지 신호에서 출발할 때 차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에코 모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충분한 출력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0에서 100km까지 가속할 때 이게 1.2L 엔진이라는 걸 전혀 알 수 없어요. 만약 이 차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다면 절대 맞힐 수 없을 거예요. 정말 빠르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져요. 물론 뒷좌석에 5명이 타고 트렁크에 짐이 가득하고 차가 꽉 찬 상태에서 오르막길을 올라간다면 그때는 뭔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저는 그걸 테스트해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평소에 운전할 때는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어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힘이 부족하거나 과하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균형이 잘 잡혀 있다는 느낌이에요. 이해가 되신다면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엔진의 큰 장점은 효율적이라는 점이에요. 그게 정말 좋죠.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보여드릴게요. 이 기능은 여기 스티어링 휠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운전자 보조, 즉 어시스턴스 메뉴로 가는 것 뿐이에요. 네, 잠시만요. 아니요, 2가지 옵션이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과 드라이버 어시스트가 있죠.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지금 속도를 선택할 수 있고 차량이 차선 사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가속하면 스티어링 휠 주위에 초록색 불이 들어온 것도 볼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차량이 차선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 앞차와의 거리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더 높은 속도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 근처는 제한 속도가 100이거든요. 그래서 100으로 맞추는 거죠. 차량은 교통속도 제한 표지판도 읽을 수 있고 그런 모든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차가 차선 사이에서 안전하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을 위해 손을 이렇게 올려두고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정말 잘 주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푸조의 이런 시스템을 잘 아는데 이 회사의 주행 보조 시스템은 시장에서 손꼽히는 최고 수준이라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좌석은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처음에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그래서 좌석을 수동으로 조절해야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해서 차량을 더 좋은 가격에 제공하는 점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41,000유로의 수동 시트를 선택하고 덜 지불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갖추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주행 보조 시스템이나 안전 시스템은 정말 훌륭합니다. 스크린, 편안함, 그리고 고급 소재의 품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분명히 몇몇 부분에서는 절약하거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속 100km로 주행하면서 보면 차가 스스로 잘 달리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엔진이 힘들어하는 느낌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약간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속 100km에서의 방음 성능은 꽤 좋습니다. 앞쪽에는 이중 유리가 적용되어 있고 뒷좌석 쪽은 일반 유리입니다. 이 점도 방음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시속 100km로 그냥 순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시속 110km도 가능하지만 여전히 차량은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가속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여기서 앞차와의 거리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멀음 또는 중간 거리를 선택할 수 있죠. 바로 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거리를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차가 도로에 잘 붙어 있는 이유는 휠베이스가 2m 90cm로 꽤 길어서 도로 위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하기 때문입니다. 휠베이스도 좋고 무게도 적당해서 도로에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이제 반대 차선으로 돌아갈 때 조금 더 빠르게 주행하면서 사각지대 기술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코너 부분을 보면 아주 멋지게 미러에 통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미묘하게 표시됩니다. 사실상 켜져 있지 않으면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좀 보세요. 여전히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콕핏을 여러 방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를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뷰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뷰가 제일 마음에 드는 이유는 에너지 흐름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직접 운전대를 잡아야겠네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야 하니까요. 방향지시등, 깜빡이 레버 모두 손에 쥐었을 때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들도 터치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버튼들은 물리적인 버튼이고 다양한 기능을 아주 쉽게 조정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의 많은 부분들이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특히 스티어링 휠에 관해서는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몇 가지는 바꾸고 싶긴 합니다. 아마도 오토 홀드 기능을 2차 그리고 스텔란티스 그룹의 모든 차량에 추가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차가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브를 돌 때도 차체가 아주 잘 잡혀 있고 측면 지지력도 충분합니다. 고속에서도 서스펜션과 핸들링이 매우 균형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독립식 맥퍼슨 서스펜션이 있고 뒤쪽에는 토션빔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뒷바퀴에는 독립식 서스펜션이 아니라 일종의 강성 엑셀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도로 상태가 좋다면 그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할 겁니다. 작은 충격이나 중간 정도의 요철에서는 정말 훌륭하게 잘 버텨줍니다. 큰 요철을 지날 때는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모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차량이 즉시 반응해서 가속에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이 약간 더 단단해져서 바퀴의 피드백이 더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하게 운전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로터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스티어링 휠을 통해 바퀴를 제어하는 느낌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쾌적합니다. 그리고 엔진 소음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세게 밟아도 엔진 쪽에서 소음이 많이 들리지 않아서 방음이 잘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도 이 차는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상당히 편안하고 이렇게 큰 차치고는 확실히 민첩한 편입니다. 빠른 차는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더 강한 출력을 원한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버전을 선택하세요. 하지만 평범한 가족처럼 운전하고 싶다면 가족과 함께 이동하세요. 휴가를 가거나 어디든 평범하게 운전할 때 이 차는 정말 훌륭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만약 이 차를 몰아붙이려고 하면 지금처럼 시속 110km를 넘어서면 차가 조금씩 느려지는 게 느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강한 출력이 필요하거나 빠른 느낌을 원한다면 반드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용 차량을 원하고 평소처럼 운전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크루징하고 가속 페달을 세게 밟지 않는다면 이 차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차는 완벽한 차입니다. 이렇게 큰 네모난 차임에도 불구하고 125kmh의 방음 성능이 정말 뛰어납니다. 놀라울 정도로 좋습니다. 게다가 이 차의 공기 역학적 설계와 차체 형태도 이 타입의 차량치고는 꽤 훌륭합니다. 보세요. 시속 130km에서도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 차종이나 다른 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정말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푸조는 품질 좋은 소재, 방음, 그리고 차가 도로 위에 안정적으로 앉아있는 느낌 등에서 정말 훌륭한 차를 만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장거리 주행에 아주 좋은 차지만 빠른 차는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 차의 특징이죠. 아마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운전한다면 이 차는 정말 훌륭하게 반응할 거예요. 기어박스는 괜찮아 보입니다. 네, 정말 좋아요. 그래서 기어 변속이 아주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여기서도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아주 조용합니다. 이제 이 차는 에너지도 다시 회수합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앞바퀴를 보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때 강력한 회수는 아니지만 0.43kW시 배터리에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정말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이 차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풀 하이브리드의 중간쯤 되는 차량이에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그렇게 크지 않고 전기 모드로 오래 주행할 만큼의 출력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배터리가 남아있는 한, 그리고 지금 에코 모드로 주행하면 지금 우리는 도심에서 주행할 거예요. 도심에서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전기 모드로 주행하게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점이죠. 지금 우리가 도심에 있는 거 맞죠? 지금 보시면 거의 90%의 배터리가 남아 있어서 전기 모드로만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조용합니다. 그리고 가솔린 엔진이 꺼지고 전기 모드로 전환되거나 크루징할 때의 전환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전환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아마 앞으로 더 개선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신뢰성만 보장된다면 제 관점에서는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스펜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작은 충격이나 중간 크기의 요철을 지날 때 꽤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실제보다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뒷부분에는 강성 엑셀이 있습니다.
앞쪽은 매우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뒷부분은 가끔, 그리고 때때로 큰 요철이나 갑작스러운 충격을 지날 때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더 단단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세팅이 좋고 잘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건 정말 멋진 조합이에요. 편안함과 스포티함, 두 가지 매력 사이의 멋진 조합이죠. 코너에서 너무 많이 기울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거나 불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괜찮게 느껴집니다. 제 관점에서는 꽤 괜찮아요. 여기 이 과속 방지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꽤 큰 방지턱이거든요. 지금 보면 뒷부분에서는 약간 더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앞쪽은 괜찮은데 뒤쪽은 가끔, 하지만 정말 큰 방지턱을 넘을 때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도로 상태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도로가 괜찮고 크지 않은 작은 혹은 중간 정도의 방지턱만 있다면 차는 편안할 거예요. 차는 조용하고 운전하기도 쉽습니다. 이제 조금 도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확실히 시내 주행도 아주 쉽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전기 모드로 주행 중인데 배터리가 충분히 있다면 일정 시간 동안 전기 모드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완전 하이브리드보다는 적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전기 모드로 주행할 수 있고 저속에서는 가속 페달을 세게 밟지 않는 한 전기 모드로 주행합니다.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으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할 때 가솔린 엔진이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행하는 것도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큰 차치고는 회전 반경이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이제 신호등에 잠깐 멈출 수 있다면 여러분께 오토홀드를 어떻게 수동으로 활성화하는지 그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이게 스텔란티스 그룹 차량에서 유일하게 혹은 가장 크게 빠져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어쨌든 이게 아마도 앞으로 차량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유일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 차는 꽤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 정말 큰 방지턱들이 있는데 철도 위에 있는 이런 방지턱들은 정말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지 않아요. 소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여기선 서스펜션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고 뒷부분이 좀 더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앞좌석에서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마 뒷좌석에 앉은 승객들은 앞좌석보다 조금 더 많이 느낄 거예요. 보세요. 전기 모터가 작동할 때 그 특유의 소리가 서서히 들리기 시작해요. 전기 모터에서 나는 그 소리가 점점 더 뚜렷하고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죠. 그 소리는 꽤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전환이 일어날 때는 정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음악을 듣고 있다면 절대로 알 수 없을 거예요. 이건 정말로 어렵네요. 사실은 이 근처에서 운전하기가 정말 많이 힘들어요.
어쨌든 꽤 쾌적하네요. 운전하기에 꽤 쾌적한 차예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분위기도 좋고 기분도 좋아요. 차가 굉장히 가볍게 느껴져서 그런 점이 저처럼 큰 패밀리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는 운전이 편하고 쉽게 느껴지는 그 느낌을 정말 좋아해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마 제가 이 차를 산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전기차 버전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운전하느냐, 어디서 운전하느냐, 그리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 여러분도 자신에게 딱 맞는 구성이나 엔진,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비는 약 6리터 정도로 제조사에서 주장하는 수치와 매우 가깝고 또 전기 모드로만 4.6km를 주행했습니다. 그건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4.6km는 꽤나 상당히 괜찮은 수치입니다. 어쨌든 연비가 꽤 좋아요. 6리터면 정말 괜찮은 편이죠. 고속도로 18km 고속 주행도 좀 했고 도심 주행도 있었습니다. 지금 약간의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할 때 360도 카메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운전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도심에서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차량이 회생제동을 하고 있습니다. 페달에서 발을 떼면 가끔은 브레이크를 사용할 필요도 없을 때가 있어요. 회생제동이 충분히 강력해서 예를 들어 지금처럼 교통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마지막에만 브레이크를 밟으면 됩니다. 그리고 약속드린 그 트릭을 보여드릴게요. 이 차에는 일반적으로 오토홀드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멈춰서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보세요. 오토홀드가 작동되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바로 그 트릭이에요. 일종의 수동 오토 홀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냥 오토 홀드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은 비활성화되고 여기 초록색 A 표시가 오토 홀드가 활성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을 시작하면 보세요. 그냥 평소처럼 주행하죠? 그러면 오토 홀드가 비활성화됩니다. 다시 버튼을 누르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한 번 더 밟으면 이제 오토 홀드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다시 주행이 시작됩니다. 정말 좋은 트릭이에요. 좋은 트릭입니다. 꽤 간단하죠. 그냥 수동 방식이에요. 가끔은 이런 게 좋아요. 왜냐면 때로는 오토 홀드를 작동시키고 싶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어쩌면 오토 홀드를 작동시키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수동 오토 홀드처럼 만든 게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아마도 스텔란티스 그룹만이 이렇게 수동 오토 홀드, 일종의 수동 오토 홀드를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좋아해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데 그게 어쩌면 깜빡할 수도 있죠. 뭐 그런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괜찮아요. 이제는 그건 개인 취향에 따라 달라지죠. 가끔은 그게 마음에 들어요. 가끔은 오토홀드가 없어서 차가 천천히 움직이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이제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져요.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이 차는 0에서 100, 0에서 80까지 가는 게 꽤 빠르게 느껴져요.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가속도 꽤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전혀 느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이고 교통이 별로 없어서 좀 더 긴 거리를 운전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내를 조금 달려야 했고 여러분도 저도 이 차의 연비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 차에서 테스트해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연비 테스트를 위해 따로 영상을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유일한 영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와 시내 주행을 합쳐서 연비를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주행 거리를 조금 더 길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는 브레이크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세요.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기만 해도 차가 거의 멈출 정도로 충분히 강력해요. 그리고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수동으로 이걸 활성화한 다음 다시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여기서 멈춰 있어요. 그래서 정말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이 기능에 정말 빠르게 정말 쉽게 익숙해질 수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차를 멈추고 오토 홀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요령이에요. 연비는 6리터입니다. 푸슉. 제조사에서 주장하는 수치와 거의 비슷해요. 게다가 이 차는 새 차라서 주행거리가 3.0km밖에 안 됐어요. 주행거리가 0km를 넘기면 차가 연료를 더 적게 아마 0.3, 0.5리터 정도 덜 소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연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푸조는 연비를 공표할 때 실제 수치와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푸조는 예를 들어 리터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8리터를 소모한다거나 그런 식이 아니에요. 실제 수치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7인승 대형 패밀리카가 6리터 정도 연료를 소모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정말 나쁘지 않죠. 하지만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톰톰 내비게이션도 마음에 들어요. 정말 빠릅니다. 지금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보시다시피 주유소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한번 볼까요? 정말 빠르게 로딩됩니다. 여러 가지 옵션도 제공해 줍니다. 정말 좋고 디자인도 멋져요. 이전 버전보다 확실히 개선됐습니다.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경로 이탈, 경로 재탐색 중. 90m 후에 우회전하세요. 물론 경로 이탈입니다. 경로 재탐색 중. 원한다면 음성 안내를 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볍네요. 차를 쉽게 돌릴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차가 꽤 크지만 도심에서도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정말 가볍네요. 마음에 들어요. 이 점이 좋아요. 이게 바로 푸조 차량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고카트처럼 느껴져요. 정말 가볍고 운전하기 쉽고 어디든 다니기 편해요. 또한 조용해서 외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도 있는데 이건 옵션입니다. 그래서 모든 옵션이 포함된 가격이 41, 0유로입니다.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정말 멋진 시트, 그리고 옆면에 가죽이 들어간 고급 알칸타라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촉감이 정말 좋고 아주 안정적이에요. 여기저기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됐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습니다. 외관도 정말 멋져요. 느낌도 정말 좋아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프리미엄 감성이 느껴져요. 또한 스티어링 휠이나 스토크까지도 디자인이 좋습니다. 네, 정말 전반적으로 보면 이 차는 정말 꽤 탄탄합니다. 그리고 외관 디자인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110m 후에 좌회전하세요. 그리고 다시 좌회전하세요. 네, 이건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비활성화 할게요. 그래서 엔진 소리도 좀 들을 수 있고 기어박스가 기어를 바꿀 때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기어를 어떻게 바꾸는지요? 보이시죠? 그냥 왼쪽, 오른쪽으로 너무 쉽게 움직여요. 정말 쉬워요. 스티어링 휠과 바퀴의 비율이 운전하기에 정말 좋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차는 편안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큰 방지턱을 넘을 때를 보면 약간 더 단단하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조금 더 단단하긴 해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길에 사람들이 많고 차가 전기차라서 소리를 못 듣거든요. 어느 정도 소음이 있긴 하지만 꽤 조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엔진은 정말 조용합니다.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꽤 괜찮아요. 이제 그런 큰 방지턱을 넘을 때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서스펜션이 있다는 걸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제가 차를 탈 때 항상 하는 테스트 중 하나인데 서스펜션과 그 세팅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죠.
방금 넘은 곳은 정말 좋았고 아주 편안했어요. 천천히 가면 훨씬 더 좋아요.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달릴 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빠르게 달리면 약간 더 단단하게 느껴져요. 이런 느낌을 말로 설명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서 직접 느껴봐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이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360도 카메라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행이 정말 잘 진행된 것 같아요. 자, 여기쯤에 주차를 하고 360도 카메라를 보여드릴게요. 후진으로 올라가면 360도 카메라가 작동합니다. 차 위에서 내려다보는 버즈아이 뷰도 볼 수 있어요. 보이시죠? 정말 멋져 보입니다.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구역에서도 아주 쉽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최고예요.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해상도가 아주 좋아요. 비록 시장에서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의 360도 카메라는 아니지만 카메라의 해상도는 정말 뛰어납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보이시죠? 측면도 전면도 모두 아주 선명합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주차 모드에 놓으면 끝입니다. 전자식 핸드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 됩니다. 연비는 어떻게 되나요? 6리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2km입니다. 꽤 괜찮네요. 정말 좋은 수치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더 세게 몰기도 하죠. 1, 600, 7, 8 km까지요. 이 차가 데모카라서 사람들이 더 세게 몰기도 해요. 전기 모드에서는 6.6L밖에 안 됩니다. 정말 좋은 수치예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새로운 푸조 5008의 시승이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버전입니다. 가족용으로 가격도 괜찮고 꽤 좋은 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최대한 프리미엄한 7인승 패밀리카를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40일 0유로에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스포츠카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운전하면서 다양한 편의 사양과 안전 기능을 원하신다면 이 차가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몰지 않고 스포츠카처럼 과하게 몰지 않는 한 이 차는 완벽하게 반응할 것이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공할 거예요. 편안함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안전 기능과 아름다움도 함께 제공하죠. 그래서 이게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길 바래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물어보세요.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채널 멤버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채널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먼저 멤버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전하세요. 그리고 같은 차량의 전체 리뷰도 놓치지 마세요.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